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오랜만에 또 전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이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는 마이너스대이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세 흐름이고 그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어제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단기 조정은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마무리되고 생각보다는 좀 짧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안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그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서 수익권에 들어가는 것은 팔아보고, 그리고 눌러지는 것은 관망해보고, 새로 담을 만한 것들, 짧게 치고 나올 만한 것들은 또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던 어제였습니다. 네. 외국인이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하반 경직성의 어떤 의미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좀 팔고 있는 오늘이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친환경, 신재생 관련주가 좀 강하게 갔고, 그리고 현대 롭텐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좀 큰 이슈가 있었죠. 그 계약권 어떤 갈무리가 되면서 이제 크게 어떤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 그리고 장 후반에 강했던 원전주와 또 로봇주의 반등도 의미 있게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들 내시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노력해서 또 패밀리 분들에게 또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 또 양질 컨텐츠 매일매일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텔레그램도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못 드리겠지만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영상은 제가 주말에는 꼭 남겨드리니까 주말에 남겨드린 영상들 잘 참고하시면서 또 줄일 건 줄이고, 다시 조정을 보이는 거 확인하면 또 확인 매매해서 또 추매할 건 추매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제가 패밀리 영상에 남겨드렸던 내용은 이 내용이거든요. 제목은 지난 6월과는 다른 흐름, 단기 조정권에서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도 섹터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확인 매매밖에 안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 들어가신 분도 있고, 5일선 지지 받을 때 또 매수 들어가신 분도 있고, 5일선 기준으로 매도했는데 다시 5일선 회복하면 다시 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진짜 선택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도전할 때 도전하는 것이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렸던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주, 원전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든지 패밀리 이제 영상 궁금하시고 제 텔레그램 내용이 궁금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꼭 멤버십 가입을 해 보시기를 또 권고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예. 자, 개별 종목들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지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꼭지점을 계속 이은 추세, 우하향 추세가 있는데, 어쨌든 단기 이제 이렇게 고점에서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두드려 맞고 내려왔는데, 오늘의 캔들이 밑에 꼬리 소양선, 하반 경직선을 의미하는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6일째, 하나, 둘, 셋, 넷, 다 6일째 나왔다. 7일째, 5일째 나오도 큰 의미는 없는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캔들이 나왔던 것은 그래도 시장은 이전과 다른 흐름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흘러내리지는 좀 않을 것 같다.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개별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서 강한 어떤 섹터, 그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가게 되면 다시 맞고 내려올지 또 여기서 행보등락하고 뚫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수 흐름은 일단 괜찮다. 괜찮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갈 폭만큼 개별 종목은 이거 2배, 3배만큼 올라가니까 우선은 도전할 때도 도전해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수는 일단 물러가도록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CS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더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선 돌파를 해서 오늘도 7.7% 정도 상승을 하고, 약간의 꼬리가 위에 만들어지고, 꼬리도 아니죠. 거의 위에 꼬리가 없는 중형 사이즈의
약간 긴 바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려준다 하더라도 다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오늘 들어갔거나 며칠 전 들어갔다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신 분과 아주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수익률이 뭐 5%다 10%다 딱 정하시고 짧게 익절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는 아니고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리고 애매하다. 난 더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 분할 매도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흐름이다. 그러나 다들 아시듯이 4일, 5일째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음봉으로 맞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익절을 할 때는 좀 챙겨보고 시장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전량 익절, 애매하다 그러면 한 절반 아니면 70% 나름의 어떤 판단과 선택으로 실전 매매 관점에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에 이제 풍력 쪽이 좀 최근에 또 많이 괜찮았죠. CS 베어링도 괜찮았고 CS 윈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고요. 상강 MNT도 뚫고 계속 가는 흐름이고 그다음 이제 태양광 쪽은 대명에너지가 오늘 8%까지도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S에너지는 또 9%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상한가는 아니고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위에 19%가 상승하고 좀 꼬리를 맞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버슈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흐름을 잘 보시고 5일선 기준으로 매매하신다면 5일선을 다시 회복하면 적정 비중은 사는 거 맞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설명드린 종목이고 계속 끌고 가신 분들은 그렇게밖에 매도가 안 됩니다. 실전 매매에서 저는 정답이 없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냥 나만의 그런 기준을 만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 우선은 맞다. 그러나 비중 조절은 잘 해야 된다. 너무 꼭 일정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2, 3이 올라가면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또 익절 좀 챙겨보세요. 들어가신 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여기에서 좀 의견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쭉 흘러내려서 손절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는 섹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언급을 제가 드린 거 없지만 끝까지 스윙으로 가져가신 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일단 꼬꾸라졌기 때문에 나의 평단가까지 오면 절반 정도는 덜어내보고 나머지 절반은 그때 흐름을 보고 끌고 가든지 아니면 매도하시든지 그렇게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점이 여기 고점 하나, 둘, 셋, 네 번의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 뚫을지 안 뚫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해를 보시고 거래가 좀 더 왕성하게 터진다고 보면 일단 좀 더 들고 가는 괜찮은데 거래가 없이 갔는데 또 꼬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시고 대략적으로 4천만 주 이상, 3천만 주 이상 정도 터져야 되는데 오늘도 1천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상황. 이날은 1억 주 터졌죠?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반절 정도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 한 번 더 가겠구나라고 또 생각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서 SDN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 분들도 잘 참고해 주세요. 네. 자, CS 베어링도 잘 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이 마지막에 좀 힘을 좀 이렇게 내줬죠. 그래서 분봉 흐름을 잘 보시고, 저는 사실 어제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5일선 근처에서 또 터치하면 아직 매도 못하신 분들 매도하시라고 의견을 드렸던 부분.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의견을 드린 바는 우선은 5일선 다시 돌파를 할 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비중은 가져가도 괜찮다. 로봇주는 지지가 나올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T로보틱스 그러하고 SP 시스템스도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흐름 잘 챙겨보시면서 이제 올라갈 때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좀 보이면 다시 조정을 보이면 그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될 어떤 섹터이지 않을까. SP 시스템스,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함께 열어두시고 흐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브리 보신가요? 네, 에브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왔죠. 시세가 나오고 두 번이나 꼬리가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무증 이슈가 1대1인가요? 네, 뭐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네, 무상증자 이슈죠. 네,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가 1대1 맞네. 예, 맞는데 터지고 이제 급등이 나오면 이런 케이스는 그냥 매도가 괜찮아요. 네, 매도 괜찮습니다. 뭐 1대 4도 아니고 1대 5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올라왔던 상황에서 길게 뽑으면서 1파 2파 올라가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고, 여기에 또 많은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가 괜찮았다 생각이 들고, 뭐 개인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뭐 지금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또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에브리봇은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진 자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 현대 로템이에요. 네. 사실 이때 많은 분들이 좀 강조를 다시 드릴까 하다가 사실 여기서만 보면 너무 좀 올라간 위치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야, 뚫을까 말까 하는데 21선도 좀 가파른 것 같고, 그래서 뭐 불탑시다 막 지릅시다 말을 못 드렸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가는 거 보고 꽤 많이 아쉬웠던 종목이다. 그러나 현대로템이든 다른 방산주든 제가 지속적으로 그 뉴스 전달 드리고, 그리고 흐름 계속 이제 한 번씩 언급 드리고 했던 부분은 이제 패밀리 분들 이해해 주시고 참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갔어요. 네, 좀 뭐 따라잡기 좀 힘든 구간인 것 같고요. 네,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또 봐야 될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열권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로봇주는 다시 이제 조정을 보이거나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윙을 끌고 가는 건 좋고, 비중이 없으신 분은 눌러줄 때 추매를 또 다시 해야 될 자리이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간 종목들 또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적정 비중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주 추가로 설명드리면,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요. 네, 이해해주세요. 일진파워가 아래 꼬리로 또 깔끔하게 위로 좀 말아줬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제가 뭐 언급은 없이 그냥 스윙으로 끝까지 들고 가고, 제가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원전주는 주봉을 보고 한번 매매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타고 골든 크로스 나오고 다시 단기가 이제 중기선, 5주선이 20주선을 돌파하는 또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주고 내려준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뽑아줄지 모르겠는데 뭐 잘 뽑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이익 챙기신 분들은 주봉을 보시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좀 비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위에 고점을 보고 가도 좋겠지만 너무 크게 길게 보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는 한 중간 정도에서 익절 챙겨보고 나머지 비중만 5일선 매매 하셔도 괜찮은 위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뻗어주기를 또 좀 희망을 하고 또 기운을 팍팍 주고 싶네요. 일진파워가 더 가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도 지금 많이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푹 꺼질 만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지금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진짜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종목인데, 주봉의 거의 그 추세 하단선에서 지금 대롱대롱 지금 매달린 게 아니라 타고 가는 상황이고, 그 여기에 선을 본다 하더라도 고점 라인을 이제 낮추는 건 맞겠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거래가 터지면서 뭐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한 번 터진다, 한 번은 터진다, 어쨌든 한 번 터진다.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인데, 오른쪽으로 행보 등락하는 시간은 세력들도 분명히 아직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크게 나간 바가 없기 때문에 뭔가 있다, 뭔가 기다린다. 그럴 때 박수 칠 때 떠나자, 그런 말로 해주고 싶은 원전주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눈에 좀 보였던 시간의 상승 흐름의 종목들이, 지금 히림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이제 7%, 잠깐만요. 네.
시간의 급등 종목, 히림도 보이고요. 그죠? 히림 보이고, 유신은 코스피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코스닥인가? 밑에 있네요. 네, 유신. 자, 2.4%인데, 히림이 또 한번 급등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또 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거래가 크게 터지고 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눌러주게 되면 한번 뭐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열어봐야 될 종목이 신공항 가덕도 관련주, 유신하고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정확하게 거의 대략적으로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꽤 많이 터졌던 이날입니다. 8월 22일에 뭐 중간선 혹은 종가를 이탈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올라갈 때는 나의 것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렇게 한국종합기술과 유신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보시고요. 네, 다스코도 시간에 4.7% 좀 올라갔네요. 다스코. 이거 자꾸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예, 시간의 현재가 이거 보시면 좋고요. 이건 제가 모아놓은 건데, 예, 제가 순위를 알려주는 것이죠.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시간에 올라갔다고 따라 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시간에 네가 상한가 갔니, 뭐 급등했니, 그리고 나서 음봉의 깊이가 얼마인지만 보면 됩니다. 음봉의 깊이가 얼마인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펄프값, 국제 펄프값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오래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죠. 무림 PMP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무림 PMP를 뭐 PMP든 제가 SP든 이따 한번 공략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 잘 보면요. 갭상으로 확 떴다가 음봉으로 눌러주죠. 음봉을 눌러주는데 적정 라인에서 크게 이탈이 없으면 또 한번 급등이 다시 나와요.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 마음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함께 흐름을 또 가져갔던 놈이 이제 음봉으로 쭉 눌러줬는데 오늘은 또 장중에 9%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봉으로 쭉 눌러준 것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적정 어떤 구간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또 캐치해서 분할 매수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은 뭐 흔들리겠죠. 위아래로 흔들릴 것 같은데, 분명히 올라간 것보다는 지지가 나올 위치에서 지지가 나온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크게 이탈하지 않은 것들, 주봉이 그래도 탄탄하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것들 위주로 계속 참고하시면서, 거래 크게 발생된 것들 그날에 따라가기보다는, 처음부터 따라가면 괜찮은데 그러면 좀 쉬었다가 눌러줄 때 보는 부분이고, 혹은 잔잔하게 아무런 거래가 없을 때 뭔가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또 조금씩 사봐도 되는데, 분명히 공부를 하시고 재료 모멘텀이 있겠다, 한 번은 나오겠다, 그러한 종목이라고 하면 공략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